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40페이지. 140페이지를 보시면 지번이 나옵니다. 지번. 여기 교재 기본서에 써져 있는 내용 중에요. 90%는 조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적법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조문에 있는 내용들이고 조문만 보시면 돼요. 조문만.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더라 하더라도 다른 책 보실 필요 없고 그냥 기본서만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다 걸려들어요. 혹시라도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되잖아, 매너상. 다 맞을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 그 하나는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안 내요. 2009년도부터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딱 그 틀에서만 나와요. 단 한 번도 그걸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날 수도 있겠죠. 뭐 벌칙을 물어본다든지 뭐 3년에 3천이라든지 2년에 2천짜리 물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 나오는 게 몇 개 없어요. 아까 하나 안 하고 넘어가겠는데 60일은 해야죠. 90일은 해야죠. 안 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토지 이동 신청을 거짓으로 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죠. 왜?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잖아요. 벌칙이라든지 과태료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어떤 분들 중개사법 공부하시면 벌칙 과태료 나오죠. 원래 정확한 공부 방법은 내용이 나오고 벌칙은 법조문을 봐도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과태료라든지 벌금이 나오면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몇 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잖아. 이렇게 어디를 위반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사실은 정확한 올바른 공부법은 이때 하고 오는 거예요. 왜? 이때 하고 오는 거라고 내용은 벌금이 있으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정리하는 거지. 근데 정리하면서 별도로 암기법이 있으면 그때 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게 다 모든 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워낙 이제 양이 많고 하니까 이렇게 앞자리 따서 많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나중에 앞자리 따서 외우면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내용도 모르고 무작정 앞자리 따서 외우면 나중에 또 적용을 못 할 수도 있잖아. 적용을. 하여튼 그래요. 자, 이제 지번 봅니다. 지번. 국장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또는 무엇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 수업 들어서 외울 수 있는 거는 그거로 그냥 외워버리고 그래도 잘 외워지지 않는 거는 별도로 집에 가서 써보시라는 거야. 모든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한다. 등록. 그 등록을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국장이 되는 거예요. 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도 아니고. 그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등록사항인데 이 등록사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표시더라 이겁니다. 몇 개가 있어요?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번 시간에 뭐를 공부하는 거야? 지번을 공부하는 거야.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뭐를 공부해요? 지목. 그 다음에 경계, 면적, 좌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소재 지번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내가 동그라미 치고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라 했어요? 모든 몽땅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더라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도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 동만 써 있고 면적부터 써 있어요. 지목 써 있고 어느 필지인지 모르잖아. 필지 단위로 우리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필지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지번인 거예요. 지번. 그러니까 지번이란 뭐다? 지번이란 무엇이다? 번호예요. 필지에 붙이는 무엇?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집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의의는 그냥 읽어보세요. 의의에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필지마다 아라비아 숫자로 순차적으로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집원.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집원. 앞에 뭐 고정성, 개별성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원은 누가 부여할까요? 국장이 부여할까요? 시도지사가 부여할까요? 소관청이 부여할까요? 시도지사는 제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 언제 나와요, 이 사람은? 승인권자로서만 등장한다 그랬잖아. 얼마나 바쁜데 시도지사가 지번 부여하고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국장은 더 바쁠 거고. 지번 누가 부여해요? 소관청이 부여를 하는 거. 어느 단위로? 지번 부여 지역 단위로. 그죠? 지번 부여 지역 아까 설명해 드렸었잖아. 그래서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은 요 지적 소관청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서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차례대로 지번을 무엇한다?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하더라 이겁니다. 일단 밑에 보시면 지번의 부여 방법 보세요. 지번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차례대로 부여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가 빠져 있어요? 요지문이 빠져 있죠. 요지문은 밑에 구성에 3번에 써 있잖아.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남동 쪽으로. 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노트 필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쓰면 이게 노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써요? 필기할 때? 여기서부터 쓰죠. 이게 바로 북서기본법이에요. 좌에서 어디로? 우측으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해서 어디서 끝나요? 이쪽에서 끝나. 그래서 북서에서 출발해서 남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나오면 틀려? 바뀌면 틀려요. 남동에서 시작해서 북서로 끝난다 그러면 틀리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일명 무엇이라고 하냐면 북서기본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북서기본법. 그럼 이거의 반대는 북동기본법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끝난다는 소리야? 남서쪽으로 끝나는 거야. 그럼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중국은 이렇게 세로 쓰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한자 문화권은 북동기본법. 우리나라는 북서기본법. 과거에 우리나라도 북동기본법을 쓴 적은 있지만 지금은 전부 다보다 북서기본법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면 틀려요? 북동에서 남서쪽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린 거고 서로 바뀌어도 틀린 거고. 설마 서북에서 동남으로 이렇게 낼까요? 그 사람은 좀 출제하시는 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어? 우리가 바람을 불 때 서북으로 분다 그래요? 북서풍이 분다 그래요? 서북풍이 분다 그래요? 왜 북서풍이 분다라고 하고 남동풍이 분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서북풍이다, 동남풍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방위에 대한 위치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치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N이고 NSEW잖아. 들어만 보세요. 상식적으로 위치를 표시할 때는 이쪽에 이렇게 쓰면 N과 E 사이에 몇 도다. N이 먼저 나오는 거야. N이 몇 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 S와 E 사이에 이 NS축이 기준되기 때문에 기준되는 게 앞에 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동, 북서, 남동, 남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남, 서북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야. 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치를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시험에 설마 교수님들이 서북에서 동남으로 이렇게 내겠습니까? 안 내지. 그죠? 동남 이렇게 안 낸단 말이에요. 치사한 거죠. 차례대로 부여해라. 근데 만약에 왜 지번을 차례대로 부여를 해야 될까요? 자,
지번을 가지고 위치 표시가 돼요? 지번을 가지고 위치 표시가 대략적으로 되죠. 노원구 상계동 1이면은 저쪽 가면 돼요, 대충. 그죠? 위치 표시할 수 있어요, 지번을 가지고. 그렇게 써왔잖아, 지금까지. 위치를 어느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 우편도 배달해요? 주소 표기도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례대로 부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1번 옆에 2번이 있어야 되고 2번 옆에 3번이 있어야 되는데 1번 옆에 100번 있으면 2번 찾으러 왔더니 2번 없고 100번 있어. 2번은 저 밑에 있어. 그럼 지번이라는 게 기능이 있으나 마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차례대로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번이 본격적으로 1910년도부터 왔다면 2000 지금 몇 년도예요? 16년이잖아. 몇 년이에요? 100년이죠. 100년 동안 지번을 계속 합치고 나누고 또 바꾸고 모아다 보니까 지번의 가장 큰 역할은 주소 표기도 하고 위치도 알 수 있고 대략적인 위치도 알 수 있고 우편도 배달하는데 지번 토지가 너무 이동이 많이 발생해. 분할합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지번이 없어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은 지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잖아. 지번이 차례대로 부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죠. 그 지번이 차례대로 부여되지 않으면 그땐 지번을 무엇하자? 지번을 바꾸자 이거야. 변경하자 이거예요. 누가 바꿔요? 취적소관청이. 근데 얘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시도지사요. 처음 나왔을 때 승인 본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 안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무엇할 수 있다?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부여 방법에 2번에 써 있는 거야. 그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누구의?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라 써 있죠. 자, 앞으로 제가 설명할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하면 아, 대도시장도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돼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지번은 차례대로 이렇게 부여를 하죠. 자, 지번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라 한다. 맞죠? 그래서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OX.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시기별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 구별이 되니까 똑같은 지번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구별을 해줘야죠. 그래서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이거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의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고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임자를 쓰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임자를 쓰자라고 마음 틀리고요. 지목이 그러면 우리가 지목이 전체 몇 개요? 지목이 전체 몇 개? 28개의 지목이 있죠.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은 임야만이다. OX. 아니에요. 한 8, 9개지 들어가요. 넓은 의미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들어가요. 네? 거기에 지목이 임야든 하천이든 수도용지든 그게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붙이자.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숫자 앞에 산자를 쓴다. X. 왜냐면 임야도 토지대장에 들어가요. 네? 임야도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도 있다고요. 네? 임야라고 해서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필지는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이거야. 이해하셨죠? 요거 만약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처음에 1910년도에 조사해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다 등록됐다면 산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지. 근데 그래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조사해가지고 여기다 등록하다 보니까
같은 지번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 철저하게 어떻게 나와요? 조문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 여기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법조문에 써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기초로 해서 수업을 하는 거 전부 다. 그리고 지번은 이렇게 본번과 무엇으로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앞에 게 무엇이면 본번이면 뒤에 게 부번이에요. 서로 연결시켜 줘야죠. 어떻게? 요렇게. 어떻게 읽어라? 으라 읽는 거예요. 시험에 다시로 읽는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요렇게 쓰고 어떻게 읽어요? 으라 읽는 거야. 의. 1에 1이야. 1-1이 아니라.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예 또는 으라 쓴다. OX. 맞아요? 예 또는 으라 쓴다.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고 읽을 때 으라 읽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 틀렸어 전부 다. 전부 다. 근데 딱 봤을 때는 맞아 보이잖아.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자 이거지. 1-1로 읽는 거 아니에요. 1에 1로. 1에 1로. 조심하세요. 나중에 1-1로 읽으면 혼나. 어? 그럼 이제 140페이지 어디가 정리된 거예요? 어디가 정리된 거야? 중간까지 정리된 거죠. 그러면 부여 방법에서 1번에는 뭐가 핵심일까요? 대괄호 1번은 세 가지가 중요하겠죠. 뭐가? 지적소관청, 지번부여적 별로, 차례대로 이게. 두 번째 줄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지적소관청, 변경하려면 누구의? 시도의 승인 이렇게. 그죠? 자,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밑줄 안 그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다 나왔던 지문이에요. 모든 지문들이. 근데 이제 어느 공부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소관청이 보이고 얘가 뭐로 바뀌면 틀려요? 시도지사, 뭐 국장 그럼 틀린다 이거지. 소관청이 요런 지문들이 눈에 잘 익숙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거. 밑줄 안 그어주는 이유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안 그어주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 시험에.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수업 들으면서 체크하시라는 거죠. 하나하나씩. 이렇게. 어느 게 더 중요도가 높냐? 뭐 별표 5개짜리가 3개짜리가 있을 수 있죠. 매번 나옵니다. 시험 볼 때마다. 지번이 등장하면 무조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얘가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이동. 지번에서 10문제가 나오면 9문제가 이 토지동이에요. 한 문제는 어떤 거? 이쪽에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 1회부터 27회까지 봤죠? 그죠? 1회부터 27회까지 봤으면 최소한 27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한 문제씩 나왔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140페이지하고 140이라고 14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가 지번 내용이에요. 여기서 20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겠죠? 다 나왔다는 소리예요. 한 번씩 다 나왔다는 소리예요. 이번에 지번이 나왔는데 역시 기출문제에서 단어만 바꿔서 시험에 나왔다 이거예요. 단어만 바꿔가지고. 그게 어떤 문제냐면은 142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142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요.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사업계획도에 의한다고 써있죠? 그죠? 그 사업계획도가 가로놓기가 시험에 나왔어. 에? 그거 써놓고 그 지문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작년도 문제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답이 뭐예요? 사업계획도라고.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이 역대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15회 때거든요. 15회 때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써놓고 이럴 때는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라고 시험에 이미 나왔어.
틀린 지문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지번별 조소가 아니라 뭐예요? 사학계획도. 그것만 바꿔서 가로놓기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 기출문제 한번 보면 답은 그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지적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답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하고 답만 해오면 안 된다 이거지. 정확히 보시라 이거. 지문도 보더라도. 자,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고 이것을 변경하고 이를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해요? 조사 또는 측량을 하자 이거야. 측량의 대표적인 거 신규 등록 전 할 조사의 대표적인 거 합병 그다음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지목 변경이란 뭘까요?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거. 다른 지목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지목 변경이잖아. 10의 전이 있는데요. 이 전이 대로 됐어. 전이 대로? 그럼 얘 어떻게 이렇게? 도저히 긋겠죠? 뭐로 바꾸면 돼 이렇게? 대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바로 지목 변경이에요. 결과적으로 지목 변경은 지번 부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에 보시면 지목 변경은 없어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순서대로 나오잖아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 하나가 또 하나가 바로 뭐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작년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12문제 중에 12문제 거의 다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다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법조문에 있는 거 따다 붙이는 거니까 토시 하나한테도 똑같아요. 글자 크기만 좀 달라. 글자 크기만. 그러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의 방식에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140페이지에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나오죠. 그죠? 그럼 옆 페이지 뭐가 나와요? 분할 나오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합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죠. 동그라미 몇 개 쳤어요 지금? 4개 쳤죠. 4개에 대한 뭐를 알면 된다? 원칙과 예외만 알고 있으면 돼. 4개에 대한 원칙과 예외만 알고 가자 이거야. 여기서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얘부터 갑니다. 그러면 자,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동그라미 하나로 쳐놨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이렇게 하나를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지번부의 방식이 같아요. 왜 같으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 부여를 해보면 같을 수밖에 없게끔 그림이 그려져요. 같을 수밖에 없게끔. 그런데 우리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개념이 틀리죠.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거, 등록이 누락된 거를 공부해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 출생신고라고 했었잖아요. 그 새롭게 조성된 토지 해가지고 제가 영종도하고 용기도 얘기해주고 송도 매립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바로 신규 등록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제부도 갈 때 방파제 지나가잖아. 중간에 한번 쓰죠? 왜 써요? 휴게소 있잖아 중간에. 안 가보셨어요? 제부도에 가장 유명한 게 뭐야? 바지락 칼국수. 아니에요? 월미도에 가장 유명한 건 뭐예요? 월미도에서 가장 유명한 거. 그렇죠. 놀이기구. 월미도 놀이기구에서 바이킹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왜? 주인 마음이 안 내려주잖아요. 에? 롯데월드는 한 3분이면 타면 내려주잖아. 근데 월미도 바이킹은 안 내려줘요. 누구 마음? 그 사람 마음이고. 거기 원만 돌아가는 거 있죠? 그것도 못생긴 사람들이 타면 1분에 끝나요. 그죠?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냥 다 내리라고 한다고.
근데 또 그 DJ가 좀 재밌게 하려면 또 10분, 20분도 태워주는 게 그거잖아. 제가 21살 때 처음 가봤어요. 월미도. 학교 다닐 때.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신규 등록이 뭐예요?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무엇된 거?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즉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을 얘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신규. 이게요, 지번부여 자체를 그냥 이렇게만 봐도 이해하기 어려워. 신규 등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왜 지번을 그렇게 부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정의는 설명해드렸었잖아.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반복학습이라고. 반복학습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 3, 4월 때 되면 신규 등록이 뭐예요? 그러면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말 안 해. 아, 뭐냐고요? 그러면 그거죠? 그러면 네 한다고. 알긴 아는데 제가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 대신에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게 신규 등록을 의미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있죠. 근데 말로 하라 그러면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신규 등록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말아요. 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근데 그걸 보고 아, 이게 신규 등록이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막상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입에 딱 들어요. 안 나온다고 소리가. 자, 지번 이거 하기 전에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번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1번 옆에 2번이 있어야죠. 2번 옆에 3번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종속의 개념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애를 낳으면 아빠의 성을 따라가잖아. 물론 얼굴만 보면 알겠죠? 그 사람 아들인지 딸인지? 비슷하잖아. 그죠? 아,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따라간다 이거예요. 부모의 성을 따라가서 이름을 짓잖아. 마찬가지로 어떤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만약에 분할이 되면 기존에 있는 지번을 써먹을까 안 써먹을까요? 그 전에 지번을 써먹게 돼 있어요. 거기서 새끼를 치는 거야. 그래서 부번을 붙이는 거예요. 분할할 때는. 자, 신기등록 이제 보세요. 얘가 이제 저기 송도 매립지라고 가정을 하면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쭉 가서 얘가 마지막에 몇 번이다? 100번이에요. 100번. 이미 등록되어 있죠? 자,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새로이 조성을 해요. 토지를. 여기를 이렇게 매립을 딱 했어요. 그럼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죠. 자, 101로 부여하는 게 좋을까요? 1번에 새끼를 치는 게 좋을까요? 1번에 새끼를 치는 게 좋겠죠. 1번을 얘기하면 이게 인접토지잖아. 인접토지의 1번이라고 인접토지의 본번이죠. 거기에 뭐를 붙이자? 부번 붙이자 이거예요. 신규등록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자?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를 매립하면 3의 1로 부여하겠죠.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건. 그러면 또 하나, 지번은 본번만을 가지고 부여하는 게 좋을까요? 본번과 부번이 섞여 있는 게 좋을까요? 본번만을 가지고 부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죠? 옛날에는 다 본번 갖고 부여를 했어요. 근데 분할이 생기니까 거기에 부번이 부여되고 하는 것이지 애초 당시는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요. 에?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100일을 부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100번 옆에 100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1번 옆에 100일이 있으니까 지번의 어떤 기능으로 주소 표기라든지 우편 배달이라든지 위치를 파악하는 거에 어떤 부합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인접토지 본번에 1에 1이 있으면 당연히 옆에 1번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데 만약에 매립을 여기를 매립을 했어요. 그럼 100의 100의 1보다는 이게 낫다 이거지.
100일이.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매립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게 인접토지인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여기도 100일로 이렇게 하자 이거야. 아니면 필지들이 한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로 되어 있더라 이거야. 그럼 101, 102, 103, 104, 105, 106 이렇게 가자 이거야.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데, 그럼 부번을 안 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붙이겠다라는 거야? 본번을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본번도 아무 본번 쓰면 안 돼. 가장 마지막 거 다음. 그 지번부의 적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이자? 본번을 부여하자 이거야.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면은 이 100일은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을 때 최종 지번이라고 했을 때 이 100일은 최종 지번에 어떻게 있어요 지금? 최종 지번에 인접하고 있잖아. 최종 지번에 인접하거나 얘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붙이겠다 이거야.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최종 본번, 다음. 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이면 뭐예요? 본번이죠. 이해하셨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부번이라고 하면 틀려요. 여기 본번이라고 써줘야 돼. 최종 본번, 다음 순번, 부번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최종 본번, 그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붙이자 이겁니다. 어떨 때? 최종 지번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시험에 신규 등록의 경우 이렇게 써 있는데 다음 줄에 여러 필지다. 그러면 눈이 어디로 가요? 맨 밑으로 가는 거야. 아,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인지 아니면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인지 그럼 틀린 거죠. 그렇게 이제 그것만 찾으면 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얘를 찾으면 안 되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그럼 틀린 거죠. 그죠? 요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요. 딱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 매립하면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 붙이는데 최종 지번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일 때는 그냥 편하게 본번 붙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본번 붙이자. 어떤 본번? 그 지번부에 쓰지 않는 가장 마지막부터. 근데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거죠.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얘를 무엇이란다? 얘를 등록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록전환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난주에 지나가면서.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하면서 첫 번째 한 게 바로 뭐예요? 토지 조사 사업이라니까. 그럴 때 어디에다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등록했는데 그때 당시에 누락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 그거 1918년도에 조선 임야조사명이라는 게 공포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누락된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했다. 그래서 사정이라는 거 제가 설명해드렸잖아. 민법 공부하다 보면 사정 나와요. 사정이 이때 토지 조사사 당시하고 임야 조사사 당시에 그래 이 토지는 네 거다. 그렇게 법에 국가에서 인정한 게 바로 사정이에요. 원시취득이라 그래요. 원시취득. 여러분들 너무 저기 하신 것 같아.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공부가 가장 어려워요. 맞죠? 얘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 왜 지적도예요? 산자가 없으니까. 왜 지적도예요? 근데 지적도 여기 산이라고 써 있어. 이 의미는. 지적도의 저 산의 의미는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적도에서의 이 산은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지를 말한다. 5예요. 5. 아시겠죠? 5예요. 나왔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얘는 임야도다. 맞아요? 맞죠? 왜? 숫자 앞에 산자를 썼으니까. 임야를 얘를 개간을 해요. 개간을 해. 산지법에 개간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뽕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뽕나무를 재배하면 지목이 뭘까요? 뽕나무 재배하는 것은 전이에요. 전. 응? 뽕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뭐다? 전이에요. 그러면 이 전은 여기에 등록이 안 돼요. 넘어와 줘야 돼. 어디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넘어와야 돼요. 넘어와야 되는데 이 산 2에 이미 1번 옆에 있었던 거야. 옛날에. 근데 옛날에 어디까지만 조사했어요? 여기까지만 조사해서 등록을 했어. 그럼 이때 당시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누락돼서 조사를 안 해서 언제? 이때 조사해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얘를 넘기려고 보니까 1번 옆에 있었던 거. 그 지적도, 얘 지적도에다 그래 넣어야죠? 넣어야 되는데 1번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지분부여해요? 1에 1로 부여하면 되는 거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자 이겁니다. 그런데 얘가 넘기다 보니까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를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 여기에 딱 위치하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저기 신기등록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지분부여 맛이 같은 거예요. 등록전환하고 신기등록하고는 지분부여의 원칙과 예외가 같은 거야. 왜 같아요? 같잖아, 지 그려보니까. 근데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얘는 지번이 말소가 돼요. 그래서 이를 결번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기등록은 결번이 발생할 수가 없죠. 결번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되는 지번을 결번이라 그래. 근데 신기등록은 결번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왜? 새롭게 만든 거니까. 근데 등록전환은 왜 결번이 발생을 해요? 얘가 지워진다고. 말소가 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니까 요 2번이라고 하는 것이 말소가 돼요. 이거를 결번이라 그래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방식은 똑같지만 결번이 발생하지 않고 결번이 발생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더라 이겁니다. 분명히 신기등록하고 등록전환은 개념은 달라요. 근데 결국은 지번은 부여는 같은 방식으로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잖아 지금. 이렇게. 등록전환 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답이 뭔지 알겠죠? 아,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을 붙이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제 분할. 분할은 이 한 필지를 몇 필지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분할이라 그래요. 얘가 지번이 1이에요. 그럼 이 지번이 저게 1인데 만약에 저 1을 없애고 1이라고 하는 지번을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지번을 부여를 해버리면 우편물도 안 오겠고 집 나간 사람 찾지도 못하겠죠. 지번 갖고 찾아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1을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 일단 1은 하나 써먹습니다. 이렇게. 하나 써먹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새끼를 치는 거야. 그럼 1에 얼마?
1 이렇게 가는 요게 분할의 개념이에요. 응?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북서기법법이니까 위에 좌에서 어디로 가요? 좌에서 우로 가죠. 위에서 또 어디로 와야 돼? 이렇게 아래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지가 이렇게 긴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나눴다 이거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가장 어디에 있는 거? 좌측에 있는 요 필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필지라고 얘기를 해요. 1필지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럼 이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들은 나머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1필지에다 뭐를 쓰자? 기존 거 쓰자 이거야. 그럼 얘가 1필지가 되겠죠. 1필지는 집은 어떻게 부여를 하냐면은 분할 전에 지번을 무엇하자? 분할 전에 지번을 부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분할 전 지번 여기다 부여를 하는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부여하자?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 붙이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이면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이면 부번이겠죠. 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어떻게 나와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 붙인다. 그럼 틀린 거잖아. 말도 안 돼, 그 말은. 그럼 이제 만약에 이렇게 길면 필지가 길면 이렇게 분할이 되면 얘가 1필지가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림 그려서 공부하시는 거 그림. 자, 1번이라고 하는 필지를 몇 필지로 분할했다? 3필지로 분할했어요. 얘 1이죠? 왜? 분할 전 지번 쓰도록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없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가는 거야. 1에 1, 1에 얼마, 1에 2 이렇게 가자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얘를 다시 몇 필지로 분할을 해요? 또 2필지로 분할했어. 그 얘는 얼마야? 1에 1이죠? 왜? 분할 전 지번 쓰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2니까 다음 순번으로 이렇게 가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또 분할했어 이렇게. 얘 얼마예요? 2필지 분할 얘 1이고 얘는 1에 4가 되더라 이렇게 들어. 왜? 1필지는 뭐를 쓰고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3이니까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붙이더라 이거. 그리고 나서 또 얘를 몇 필지로? 2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여기에 근데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 이걸 우리가 주거 사무실 등에 뭐가 있어요? 주거 사무실 등에 건축물이 위치했을 때는 얘가 1필지가 돼요. 1에 3. 1필지가 된다니까 얘가. 분할되는 필지가 뭐가 있으면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했을 때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분할 전 지번이 몇 번이에요? 1에 3이잖아.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맞아요? 결번이 발생할까 안 할까요? 결번은 말소되는 거라 그랬잖아. 분할은 말소가 될 수가 없죠. 계속 새로운 지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분할 어떻게 1필지는 어떻게 해요? 분할 전 지번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부번 붙이자. 편하게 그냥 부번 붙이자. 어떤 부번?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 붙이자. 끝. 분할되는 필지에 뭐가 있으면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면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자 이렇게 들어.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필지가 모여서 몇 필지로 되는 것이다?
여러 필지가 모여서 하나로 되는 것을 무엇이란다? 합병. 그러면 세 필지가 합치면 집어는 몇 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한 개만 존재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1에 1이 있고 1에 2가 있고 1에 3이 있고 1에 4가 있으면 몇 필지예요? 지금 네 필지죠? 합쳐지죠? 찍어보세요. 얼마나 합쳐질 것 같아요? 찍어서 설마 1에 2하고 1에 3을 찍진 않겠지? 1에 1 아니면 1에 4를 찍겠죠? 1에 1이겠죠? 왜 그럴까요? 가장 선순위가 몇이야? 선순위가 1에 1이잖아. 그죠? 합병일 때 집은 어떻게 부여하자? 선순위 집원으로 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하나 남고 다 죽죠? 다 죽잖아 얘네들은. 결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에 1이 있으면 가장 원래 선순위는 몇 번? 1에 1이지만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집원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집원이 있을 땐 이 중에 무엇을? 선순위를 합병 후의 집원으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 합병의 경우에는 어떻게 부여를 해요? 선순위 집원으로 하되 본번만으로 된 집원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 선순위를 합병 후의 집원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림 그려서 보시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너무 널찍 그렸는데 요거 A4 용지 딱 한 장 나와요. 집원 정리하면 A4 딱 한 장입니다. 거기서 역대적으로 안 나온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분할하고 똑같이 주거라든지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일해야 돼요? 네 필지 소유자 같아요? 네 필지 소유자 같아요? 같아야만 합칠 수 있는 거잖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 후에 집원으로 해달라고 못하면 신청하면 건축물이 위치한 집원을 부여를 해줍니다. 이게 예외예요. 예외. 이해하셨죠? 분할은 건물이 있으면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주잖아. 분할된 집원을. 합병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위치한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신청해야만 부여를 해주는 거고 건물은 소관청이 알아서 그냥 부여를 해주는 거고 차이점이에요. 결번 발생하죠? 하나 남고 다 죽잖아. 하나 남고 다 죽어요. 지목 변경은 필요 없고, 그죠?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분부여식,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교재 141페이지 나와요.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를 하는데, 이때 어떻게 지분을 부여할 것이냐, 이겁니다. 기존에 이제 필지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불규칙하게 저쪽에 가면 중계동 가면 달동네 하나 있죠. 여기 안 사세요, 여러분들? 저 우체국에 중계 우체국에 아시는 분이 거기 살아서 가봤는데 거기 이렇게 달동네 하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개발 안 되죠, 그 지역은 보존 지역이라는 것 같은데 서울의 유일한 것 중에 하나라 해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 이렇게. 화곡동은 달동네 아니에요? 옛날에 서울에 달동네라 하면 어디예요? 봉천동이잖아, 봉천동. 옛날에 서울에서의 달동네라 하면 봉천동이잖아요. 난곡하고 봉천동 쪽이 달동네라고 했었죠. 지금은 다 거기 개발돼가지고. 봉천동 사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가장 또 서울에서 안 좋은 동네 가리봉동. 지금은 가리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워낙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바꿨잖아. 가산
뭐 디지털 단지 이런 식으로 바꿔놨잖아요. 옛날에 비 오면 가리봉 일대가 침수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불과 90년도에 그래서 90년도에. 90년도에 역사적인 사건이 뭐가 있어요? 한강에 뚝이 터졌잖아. 91년도에 행주대교 밑에 터져가지고 일산이 물바다가 됐을 때가 91년도예요. 그 당시 그럼 가리봉은 거기도 물바다죠. 한강이 터졌는데 거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자유로가 만들어지고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고 막 그런 거죠. 그 시점에 뚝 터져가지고. 자, 여기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5번이 있고 6에 1이 있고 7이 있고 8이 있어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시행 전이야. 도시개발 사업시행 전이고 얘가 사업시행 후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데 여기 있는 지번을 써먹는 건데 다 써먹는 게 아니라 본본만 가지고. 여기에 지번 부여할 때 종전이라고 하는 건 요거죠? 종전의 지번 중에서 뭐만을 가지고 본번을 가지고 무엇하자? 왜 본번을 가지고 부여를 하는지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지번은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깔끔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 본번 중에서 무엇할 게 있다? 제외시킬 본번이 있습니다. 제외시킬 거. 중복을 피해서 하는 거예요. 제외시키는 것은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시행적이 어디에 걸쳐 있는 거? 경계에 걸쳐 있는 거.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저 그림상에 1, 2, 3, 4. 요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시행적의 뭐예요? 사업시행적의 경계예요. 경계에 걸쳐 있는 1, 2, 3, 4는 제껴놓고 또 안과 밖에 여기 밖에 5에 1이 있어. 여기 안에 5가 있는데 밖에 5에 1이 있죠. 얘도 지웁니다. 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일부러. 그럼 안에 5가 있는데 밖에 몇 번 있어요? 5에 1 있죠. 얘도 지워. 얘도 안 써먹는 거야.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는데 뭐를 빼자? 도시개발 사업시행적의 경계에 걸쳐 있는 거하고 안과 밖에 같은 지번이 있으면 제외하고 나머지 뭐만을 가지고 본번 갖고 하는 거. 얘도 제껴야죠. 왜 제껴요? 후번이 있으니까. 그럼 7번하고 몇 번? 8번만 써먹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본번이 어때요? 적죠. 모자르잖아 지금. 적은 경우. 본번이 지금 적죠? 몇 개 모자르잖아. 그럴 때는 뭐를 쓰자? 블럭식을 쓰거나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블럭식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지번 부여적에 무조건 지번이 애매하면은요. 맨 마지막 거 다음 거 쓰면 되는 거야.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이자? 본번을 부여하자 이겁니다. 이 블럭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블럭식은 이렇게 여러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단지, 블럭을 형성할 때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다 이렇게 부번 붙이는 게 블럭식이라 그래요. 이거는 본번이 적어도 부여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는데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하자?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 부번을 부여하거나 지번 부여적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뭐를 붙이자? 본번을 붙이자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화곡동이라고 하는 큰 지번 부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란 말이에요. 화곡동에 만약에 1000번이 있어. 최종 본번이 1000번이야. 근데 부여다 모자라. 그럼 여기 어떻게? 1001, 1002 이렇게 가자 이거예요. 원칙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그냥 종전의 지번 중 본번 갖고 하자. 근데 뭐는 제외하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경계에 걸쳐 있거나 안과 밖에 같은 게 있으면 제어놓고 그렇게 부여하다 보니까 본번이 적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인 다음에 부번을 붙이거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붙이자 이겁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무엇할 수 있어요?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때 무엇에 의하자? 사업계획도에 의하자 이겁니다. 작년 시험 문제. 사업계획도에 의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도 가로넣기 시험 문제. 요즘에 문제 추세가 어떤지 알아요? 너무 낼 게 없으니까 가로넣기 돼요. 너무 낼 게 없으니까 가로넣기 돼. 왜 가로넣기 좀 새롭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낼 게 없으니까 고시만 끝에 가로넣기 내. 아니면 몇 개인가 이런 거네. 몇 개인가. 그러면 자 신규 등록 전환 똑같은 거 하나. 분할, 합병, 도시개발. 가장 어려운 게 어디에 딱 봐도 도시개발 헷갈리죠? 집에 가서 도시개발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신규 등록 전환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한번 얘도 한번 어렵진 않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갖고 하자? 본번 갖고 하는데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빼고 안과 밖에 있는 거 빼고 본번 갖고 하는데 그럼 본번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얘는 어렵지 않잖아. 적으면 요거 가자. 요거 가자. 그죠? 요거 하나만 신경 써서 되면 되고 이렇게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맨날 그 시행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소관청에. 그때 뭐에 의한다? 사업계획도. 사업계획도에도 지번은 어떤 식으로 부여가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결번이 발생한다. 발생하죠. 왜? 본번 갖고만 쓰는데 본번, 부번 제끼고 경계 걸쳐 있는 거 제끼니까 결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지번을 부여했을 때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눈 뜨고 뭘 찾으면 돼요? 신규 등록하고 분할을 찾으면 돼요. 외워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지 얘는. 왜 결번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기는 결번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결번이라는 개념을. 그럼 결번을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뭐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지. 토지동에 따른 지번을 부여하는 걸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결번이 발생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데 얘는 이해됐다 이거야. 근데 결번은 모른대. 그 이해한 게 아니죠? 전혀 모르는 거야. 결번은 말소되는 지번이에요. 그 말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신규 등록할 때, 등록 전환할 때, 분할할 때, 합병할 때 이럴 때.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게 3개가 있어요. 이 방식을 따라가는 거.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개편. 이 3개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니까 역시 이 3개도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번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지번 누가 변경해요? 소관청이.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 어떻게 부여를 해요 그러면? 지번 변경할 때 지번 어떻게 부여를 할까요? 종전의 지번 중 본번 갖고 부여하겠다 이거야. 근데 적으면 어떻게 해요? 최종 본번 다음 선본으로 해서 본번 붙이게. 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니까. 이해하셨죠? 네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에는 이 지번 변경에 대한 것은 써놓지 않았어요. 근데 지번 변경에서 가장 핵심은 승인받아라 이거야. 누구의? 시도지사.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여를 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전의 지번 중 본번 갖고 하자 이거야. 본번 갖고 하자. 27년 동안 제가 쓴 것 외에 나온 적이 없어요. 15회부터 한번 기준 15회부터. 15회가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잖아. 이때부터 27회까지 지금 칠판에 썼던 거 외에 나온 거 전혀 한 문제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쓴 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에서 명시한 그대로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 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문제 단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중에 기출문제 보실 리가 있으면은 지번 변경은 없잖아. 지금 여기 내용이 이 책에. 그걸 뺀 나머지는 이 책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글씨가 틀린 글씨가 있는지. 똑같아. 지문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올해 뭐가 나왔어요? 요게 나왔다니까. 이미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시험에 나왔었다. 이미. 나머지 애들은 엄청 시간에 나와요.
엄청 많이 시험에 여기서 10문제 이상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변형이 돼서 나오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변형은 이런 거예요. 본번인데 부번으로 한다 뭐 이런 거 바꾸는 거겠지. 사업계획도인데 뭐 지번별 조서라고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집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른 거 합니다. 좀 쉬었다 합니다.